자, 어제 국민의힘에 이 떨어진 사람, 붙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당 공식 총선 참패 평가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별말이 다 나왔어요. 당이 하는 것과 반대로 하니 당선됐다. 요즘 김재섭이나 김용태가 어려운 데서 당선됐다고 막 떠드는데요. 내 젊은 친구들한테 충고합니다. 입을 갖다가 함부로 놀리지 말고 조심하세요. 총선이요,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운이 좀 닿으면 열심히 하고 운이 닿으면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되는 것과 안 된 사람의 차이는요, 몇 명만 빼고는 솔직히 랜덤입니다. 그래서 총선 당선됐다고 총선 전에는 입 닥치고 공천 받겠다고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총선 당선되고 나니까 막 떠드는데 좀 웃긴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책 지적보다 대통령이 싫다. 영남 자민당이다. 경기 포기한 경포당 신세로 전락했다. 방향 못 잡으면 탄핵당한다. 뭐 이런 소리를 늘어놓고 있어요. 당이 용산에 용기 있게 이야기해야 된다. 젊은 층이 표를 줄 수 있도록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하나마나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90도 허리 숙여야 할 대통령이 숙이는 척만 했고, 당은 개혁의 무풍지대, 쇄신의 사각지대, 민심과 수억 광년 떨어진 외계 세상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대로 가면 다음 지방선거와 대선이 보수의 파산 이행 절차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공천 시스템이 엉망이었다부터 싱크탱크가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선거 전략이 있었느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제 하는 이야기를 선거 전에 찍어내야 된다고 조선일보 칼럼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거 전에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윤이 그걸 수용했더라면 선거 결과가 이렇게는 안 되고 130~140석은 했을 거예요. 자, 선거 끝난 뒤에 이건 다 소용없는 이야기입니다. 또 솔직히 말하면 이재명이는 그러면 공천을 기획을 잘해서 선거 전략을 잘 짜서 민주적인 모습을 보여서 오만불통이 아니라서 그 비명 형사 공천을 하고도 승리했을까요? 그럼 그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재명이 이긴 거. 조국은 민주적이라서, 조국은 국민의 마음을 잘 알아서 이겼을까요? 조국이나 이재명이 내거는 캐치프레이즈가 적합해서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그거는 이 국힘이라 윤석열이라는 게 싫어서 그냥 저쪽을 찍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전략이니 기획이니 민주적이니 공천 시스템이니 다 개뿌리고 왜 졌는지 그건 딱 하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부동산 때문에 졌습니다. 수도권에서. 수도권만 빼면 진 것도 없잖아요. 그럼 수도권에서 왜 졌느냐? 부동산 때문에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알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부동산 문제가 이번에 진 원인이다. 이래야지 뭐 중도, 수도권, MZ세대 이런 개소리를 하다가는 내가 볼 때는 또 진다랍니다. 자, 어제 나경원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도 저렇게 지옥 끝까지 갔다가 살아와 놓고, 자, 저출산 해법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헝가리식 저출산 대책을 하겠다. 그래서 결혼하면 초저금리로 2억 정도를 주택자금으로 빌려주고, 첫째 아이를 낳으면 이자를 깎아주고, 둘째를 놓으면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준다. 자, 이거는 이재명이가 이야기하는 그하고 비슷합니다. 자, 헝가리가 이런 거 비슷한 걸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글로 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할 게 아니라 집값을 원가로 국민들에게 판매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이 찾고 있는 모든 대안들이 다 헛거예요. 나경원이가 이야기하는 저런 것은 그야말로 허경영이나 이재명이가 하는 거하고 50보 100보예요. 그렇게 돈을 주는 방식으로 이 나라의 고질적인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거예요. 왜 서울, 경기, 인천에서 19대 103이 나왔느냐? 지난번에는 16대 106이 나왔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난번보다 3석 더 얻었어요. 겨우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경기, 인천에서 109대 103.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진 게 84석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108, 그리고 민주당이 175, 조국당 12개까지 합치면 187석입니다. 거기다가 진보당, 새로운 미래, 이준석 당까지 합치면
192석이에요. 그러면 192에서 108을 빼면요. 얼마입니까? 84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기도에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서 84석을 줬고 또 여당은 야당 전체에 84석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것은 뭐겠어요? 수도권에서 진 것이 이번에 선거 때 전국에서 진 전부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수도권 빼고 나머지는 선방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똑같았어요. 그러면 수도권에서 진 게 이번에 진 전부다라고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 수도권에서 진 이유가 뭐냐? 그것은 부동산 때문이다. 자, 수도권에서도 편차가 좀 있죠. 부동산이 그나마 좀 괜찮은 한강 일대 서울은 해볼만 했어요. 그 외에는 전멸이에요. 강북이든 강서든 강남이든 강북이든 강서든 구로 관악 금천이든 다 졌어요. 강동도 지고요. 그럼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결국은요, 부동산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주로 집중적으로 돈 많은 동네에서 국민의 힘을 찍어줬고, 중산층 이하 대부분은 국민의 힘을 외면하는 게 지역별로 다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이 5,000표, 10,000표씩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번에 5.4%를 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수도권에서 진 가장 큰 이유. 근데 지방에서는 왜 그렇게 크게 안 졌을까? 일부 충청권에서 좀 진 거. 그거는 수도권의 연장이라고. 천안이나 대전은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의 문제는 집값 문제가 지방은 서울만큼 수도권만큼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에서는 크게 안 졌다는 거예요. 강원도도 그렇고요. 자, 이런 문제에서 봤을 때 이번에 선거를 좌우한 것은 부동산이다. 그러면 윤 정권이 부동산을 살리려고 노력했는데 졌다. 온갖 토건, 투기, 개발을 갖다가 정책으로 발표했잖아요. 메가시티 같은 황당한 소리까지 하면서요. 근데 왜 졌을까? 부동산을 개발하게 해주겠다는데 왜 졌을까?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90%에 해당되는 사람은 윤 정권 같은 방식의 부동산 개발 정책은 자신들이 사고자 하는 집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자기 자식들이 또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인천이나 경기에서 서울로 옮기기가 또 서울 사는 사람들은 전세 사는 데서 내가 집을 사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걸 전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윤 정권이 부동산 투기 계층인 기득권을 위한 부동산 개발 정책을 하면서 국민들을 향해서 마치 그들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포장했다. 지금 윤 정권의 신혼 보금자리 특례 그리고 신생아 보금자리 특례로 집을 산 사람들이요. 수십만 명입니다. 그러면 2030들이 대부분 그 집을 샀을 건데 그들은 왜 윤 정권을 심판했을까요? 그들은 윤 정권이 빌려주니까 어쩔 수 없이 샀지만은 돈 빌려주면서 바가지 집을 사라는 게 맞지 않다고 집 사고도 윤 정권 안 찍었어요. 만약에 윤 정권 들어서 작년부터 거부한 그 특례 대출에 대해서 혜택을 받던 사람들이 윤을 찍었으면 선거 이겼죠. 그래서 이 대목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은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패했다. 차라리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도록 두고 문 정권에 대해서 비판하고 터지면 터지는 것을 터지는 대로 수습해 가는 것이 나았다는 겁니다. 그럼 윤 정권은 왜 부동산을 내려가도록 방치하지 않고 문이 어질른 부동산 폭등을 갖다가 또 올려보겠다고 문재인의 뒤치다거리를 했을까요? 여기 이제 이 미스테리죠. 근데 미스테리가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이유가 있죠. 기득권의 편에 경사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번 선거를요, 좌지우지한 것은 부동산과 관련된 기득권이에요. 그래서 윤 정권이 기득권에서 여러 가지 이해를 갖고 있으니까 저런 부동산 정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중은 그걸 심판한 거예요. 뭘 말을 복잡하게 하고 있어요. 웃기고 자빠졌어요. 원가 주택만 해보세요. 다음 선거 이깁니다. 절대 안 할 거예요. 근데 할 놈들이 아니에요.